자, 이거는 이제 비디오 편집하는,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캠테시아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고 한 건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글자가 있고 글자 주변에 이 두꺼운 윤곽선이 있게끔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방법을 예전에 이제 2021년 9월 달에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이게 제가 만들어서 이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보면은 원래 이 프로그램에 글자에 윤곽선을 만들어주는 기능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편법으로 파워포인트에서 만들고 좀 쓰자,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최신 버전에서는 요 기능이 정식으로 딱 외곽선을 만든다 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보죠. 당겨 넣고요. 여기다가 적당하게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다 하고, 글자가 얇으니까 이걸 좀 두껍게 만들어 보죠. 좀 큰 글씨로 해서. 자, 이런 글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글자 색깔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색깔로, 다른 색깔로 바꾸고요. 여기다 이제 윤곽선을 주는데, 여기 이제 비디오 이펙트에 보면은 윤곽선을 주는 기능이 뭐가 있냐고 그러면, 즉 보더 기능이 있어요. 보더 기능을 이쪽으로 당겨오면 이렇게 보더가 생기는데, 글자의 보더, 외곽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이 글자 틀에 이렇게 외곽선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use 알파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거든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게 글자에 생기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별로 쓸 일이 없어서 클릭을 해본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해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외곽선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약간 스티커 효과도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서는 이 보드의 색깔이라든가 글자의 색깔만 내가 바꿔서 쓰면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외곽선을 만드는 기법은 이렇게 하면은 돼요.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예전에 설명해 놓은 글에서 봤던 것처럼 글자가 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글자가 색깔이 있고요. 이 글자 색깔을 투명하게 하면 아래에 있는 배경이 비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올리고 배경을 하나 깔아보자, 아래쪽에다가. 자, 이렇게 배경이 있다고 하면 이 글자를 통과해서 이 뒤에 있는 그림이 보이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글자 색깔 때문에 뒤에 영상이 가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쪽에서는 여기는 이제 보드 색깔이고, 글자 색깔을 보게 되면 이 글자 색깔을 이제 투명하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글자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자의 외곽선을 다는 방법은 이제 금방 우리가 한 것처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글자의 요 가운데 색깔은 버리고 외곽선만 남겨놓고 가운데는 투명하게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함부로 복사를 합니다. 이거를 카피해서요, 붙여넣기 해요. 이 위에도 덮어 씌워요. 덮여 씌우면 이게 지금 두 개가 된 거죠. 같은 게 두 개가 돼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보이는 거고, 이제 위에 있는 거에 일단 보더 효과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아래에 있는 거는 이렇게 외곽선이 있는 곳이고, 위에 있는 거는 외곽선이 사라지게 돼야 되죠. 이걸 좀 줄여가지고, 자, 외곽선만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자, 이쪽은 외곽선이 있는 것이고 이쪽은 외곽선이 없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그림은, 글자는 아래에 있는 글자의 외곽선이 아닌 요 글자 부분만 덮어서서 그 위에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캠테시아에 있는 기능 중에 또 하나, 이제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기능 중에 어떤 게냐 그러면, 이렇게 자, 태극 무늬를 만들고 이 태극 무늬 아래로 영상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글자든지 모양이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을 비추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구멍을 내버리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매트 모드라고 합니다. 매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지금 글자가 외곽선을 빼고 가운데 있는 부분만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매트 기능을 주고 그 부분만 뚫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최신 버전에서는 이쪽에 보면 미디엄 매트라고 해서 이 기능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럼 요거를 요 위에다가 얹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덮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얹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가 자리를 잡고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게끔 밑에 있는 거를 다 통과시키는데, 요게 이제 알파 기능인데 요 알파 기능을 거꾸로 해주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 외에 있는 거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반대로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통과시켜서 보여주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파 인버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글자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움직여버리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요 글자가 있는 요 아래 부분이 통과돼서 보이게 한다는 뜻이 알파 인버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요 위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보여라 하는 기능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그대로 아래 부분이 비쳐 보이는 거고, 이쪽 가게 되면 지금 글자가 있는 부분을 통과시켜서 보여줘라 하는 명령어를 미디어 매트 기능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뚫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세트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그룹화를 하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아니면 컨트롤 G 키를 누르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누르면은 이게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고, 요거를 이쪽에서 글자를 이쪽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것만 바꾸게 되면 여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두 군데,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니까 바꿔야 되면 이게 또 불편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편집키 메뉴를 눌러서 이 글자가 두 개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그럼 이게 링크가 돼서 글자가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고쳐도 되고요, 여기에서 고쳐도 똑바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면 두 개를 똑같이 바꿔야 되고, 만약에 두 개가 서로 다른 글자라면 이상하게 그 글자 두 개가 겹쳐서 보이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투명한 글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거는 지금 그룹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크기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캠타시아에서 글자에 외곽선을 주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